윤정이는 43살이 되던 해 겨울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월세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지 반년 만이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쓸모없는 것이라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정희는 짐을 풀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에 얼룩덜룩 번진 멍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그릇에 맞아 생긴 상처였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누구에게 보여줄 상처도 아니었으니까요. 애를 못 낳으면 여자가 아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번도 넘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변명했습니다. 나중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항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여자였으면 내가 왜 밖에서 위로를 찾겠어. 이혼은 남편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정희는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시간이 펼쳐졌을 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의 첫 밤은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도 욕설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을 물에 손을 담그고 살았습니다. 손톱 밑은 늘 하얗게 불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정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조카가 소개팅 주선한대요. 한번 나가보지 그래요? 정희는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왜요, 사람인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에겐 더 이상 시작할 것도 시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졸랐습니다. 정희는 결국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장의 성화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소개팅 장소는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최만수입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정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탐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희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헤어지려 할 때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번 실패했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삽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떠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답했습니다. 저도 한 번 실패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만수는 정희를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먼저 권했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정희 씨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어느 날 만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원래 이래요. 만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조금씩 정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만수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이름은 도윤이고요.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 그 단어가 가슴을 쿵 내리쳤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려움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따라왔습니다. 아이가 있구나.
내가 낳지는 못했지만 키울 수는 있겠구나.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날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흔이 넘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괜찮아. 가슴으로 엄마가 되면 돼.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버려지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누군가를 버리지 않겠다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처음으로 꽃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될 시간이 얼마나 길고 험할지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로. 도윤이를 처음 본 날 정희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수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인사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 도윤아. 나는 됐어요. 아이는 정희의 말을 자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만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어색한가 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재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한다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만수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밥 먹자.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먹어,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만수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요? 저 아줌마가요? 도윤아, 저 안 배고파요. 도윤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만수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정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놔도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정희는 참았습니다.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 했습니다. 도윤이의 교복을 빨아 개켜놨습니다. 좋아할 만한 반찬을 연구했습니다. 방 앞에 간식을 살며시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럴수록 더 날을 세웠습니다. 왜 자꾸 제 방 앞에 이런 거나요? 어느 날 도윤이가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손에 정희가 놓고 간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그냥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전 아줌마한테 관심 없어요. 관심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아요. 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이는 그대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굽혀 빵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만수가 괴로워할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뒤에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내가 좋아한다던. 아줌마. 도윤이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발 잘해주지 마요. 뭐? 어차피 또 버릴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잘해주다가 나중엔 짐 싸서 나갔어요. 도윤아, 그게 무슨. 아줌마도 똑같을 거예요. 아빠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 주지 마요. 귀찮아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난 배 안 고파요. 도윤이가 식탁을 밀쳤습니다. 그릇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도윤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그릇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황급히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미안해요, 정희씨. 제가 아이를 단단히 혼낼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내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희는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식당 사장에게 푸념했습니다. 사장님,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장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힘들지?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뭘 해도 아이가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잖아. 내가 말렸어야 했나?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도윤이가 친구와 싸움이 있어서요. 학교로 좀 와주세요. 만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희가 혼자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는 이미 상대 학생의 부모가 와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애를 키우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우리의 얼굴 좀 보세요. 이게 멍이 들었어요. 담임교사가 중재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애들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상대 학생이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때렸어요. 저는 그냥 농담한 건데. 무슨 농담을 했는데? 계모 있다고 그래서 막 뒤틀린 거 아니냐고.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계모시구나. 그러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가정사이니까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가정사요? 애가 학교에서 폭력을 쓰는데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대 어머니는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제대로 엄마 노릇도 못하면서 뭐하러 애를 키워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대충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닥쳐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들 욕하지 마세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도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파요. 아프지. 내가 때린 친구도 아팠을 거야. 정희는 도윤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넌 먼저 맞았어. 말로.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이해한다. 도윤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러지 마. 넌 누구한테도 뒤틀릴 이유가 없는 애야. 알았어? 아줌마가 뭔데요? 난 내 아줌마 아니야. 정희는 도윤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내 엄마야.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계모 주제에. 계모든 친모든 이의 엄마는 저입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뒤틀린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겁니다. 그 차이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씻고 자. 네.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잘 자. 도윤이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엄마라고 부른 뒤로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도윤이는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을 쾅 닫지는 않았습니다. 정희가 차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만수가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희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현장 일이 좀 급해서요. 일찍 나가야 해요. 만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거푸집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고된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가요. 괜찮아요. 현장에서 먹을게요. 만수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 학교 가면 당신도 쉬어요. 요즘 식당 일도 힘들잖아요. 걱정 마요. 나 괜찮아요. 만수가 신발을 신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잘 풀리는 것 같죠? 정희도 웃었습니다. 만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좀 잘 풀리는 것 같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정희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만수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병원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장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의사를 찾아 헤맸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의식은 없으세요. 낙하사고였습니다. 낙하사고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지셨어요.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 간호사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봤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가슴만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뭘요? 뇌 손상이 심합니다. 지금 응급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아들이 있어요. 중학생이에요.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먼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아, 병원에 와야 할 것 같아. 아빠가. 무슨 일이에요? 일단 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정희는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이가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도윤아. 거짓말이라고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희가 도윤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도윤이가 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아빠가 왜? 사고였어. 현장에서. 아빠는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다치는 사람이라고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깨어날 거야.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하지만 도윤이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희와 도윤이는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도윤이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식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의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자 알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지 않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만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였습니다. 정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만수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밖에 있어요. 불러올까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부탁이. 말해요. 도윤이 또 버려질까봐 무서워해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버리지 말아줘요.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수가 간신히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약속해줘요. 정희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약속할게요. 절대 버리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만수가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밖에서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정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희도 울었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몇 없었습니다. 정희와 도윤이 그리고 식당 사장과 현장 동료 몇 명뿐이었습니다. 빈소 앞에서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어쩔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도윤이는 어쩔 거고? 모르겠어요. 친정은 없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은 오래전에 연을 끊었습니다. 첫 결혼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키울 자신 있어?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할 거예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남의 자식인데. 정희는 빈소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이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엄마니까요. 사무제를 치른 날 밤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실 바닥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을 쓰고 나니 2달치 생활비도 안 됐습니다. 월세는 다음 주에 내야 했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도윤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이도 혼자 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도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도 포기하면 됐습니다. 정희는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해 엄마니까.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도윤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윤이는 자는 얼굴로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도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통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메모지를 놓았습니다. 아침 먹고 학교 가. 저녁은 6시쯤 차려놓을게. 마이너스 엄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2시간 뒤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밑반찬을 포장하고 배달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싸는 알바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였습니다. 도윤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씻고 누웠습니다. 이런 날들이 한 달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 학원 그만둘게요. 왜? 돈 아껴야죠. 정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책임질게. 도윤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밤마다 신음소리 나요. 정희는 몰랐습니다. 자면서 신음을 했다는 걸. 괜찮아.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죄송해요. 뭐가? 제가 짐이라서요. 정희는 도윤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짐이 아니야. 엄마의 이유야. 이유요? 응.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 도윤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공부만 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힘이 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교권이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의대 지원해볼까 합니다.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의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생부도 좋고 모의고사 성적도 안정적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에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의대 이야기. 도윤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싫으면 안 할게요. 왜 내가 싫어? 돈 많이 들잖아요. 등록금도 비싸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하지만 도윤아. 정희가 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뭐가 되고 싶어? 도윤이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의사요. 아빠 같은 사람 살리고 싶어요. 정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해. 꼭 해. 엄마 더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왜요? 내가 있으니까. 도윤이가 눈을 붉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엄마 믿어. 고등학교 3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정희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능날 아침 정희는 도윤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도윤이가 눈을 떴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정희가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나 배 안 고파. 같이 먹어요. 정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도윤이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응? 꼭 붙을게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믿어. 도윤이가 나갔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라도 좋으니 아이를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붙었어요. 의대 붙었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도윤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도 울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야? 우리 도윤이가 의대 붙었대요. 사장이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도윤이가 정희의 등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못했어요. 그래? 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포기 안 했어요.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됐구나. 내가 엄마로서 잘한 거구나. 의대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을 쉬고 도윤이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도윤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두 사람은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깔끔한 옷도 입었습니다.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뻐요. 그래? 네. 항상 예뻤지만 오늘 특히 예뻐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도윤이도 웃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이제 제가 엄마 좀 쉬게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알바 구할 거예요. 생활비 벌고 나중엔 등록금도 제가 낼게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공부만 해. 하지만 6년 뒤 의사 되면 그때 엄마 편하게 해줘. 그걸로 충분해. 도윤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정희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잘 견뎌냈구나.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지. 정희는 처음으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만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도윤이 의대 갔어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잘 키울게요. 아니, 이미 잘 키웠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맡긴 거 잘 지켰어요.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 아이의 엄마로 살겠다고. 피가 아니어도 시간으로 만들어진 이 인연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6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정희는 그 긴 시간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새벽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바빴습니다. 도윤이가 생활비를 보태주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도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희가 꽃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요.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요. 정희는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희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도윤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려요. 한설인이에요. 설이는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정희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설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가구도 낡았습니다. 정희는 설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설이는 조금씩 먹었습니다. 입맛에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설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상견례 하려고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상견례요? 네. 아이들 결혼 이야기 나눠야죠. 그런데 도윤이한테는 제가 따로 말할게요. 편하게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상견례 날 정희는 가장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설인의 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설인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설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설인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바로 할게요. 우리 딸이랑 도윤 씨 결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도윤 씨가 우리 병원 승계해야 해요. 우리 집 대릴 사위로 들어오는 거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도윤이 의사 생각도 있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설인 어머니가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과는 연을 끊어야 해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계모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는 없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인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이해하세요. 우리 체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 받고 싶으세요? 설인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의사 아들 등에 빨대 꽂으려는 거 아니에요? 애 키운 값 받으려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하시는 거예요? 설인이 나섰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설인이 도윤이를 쳐다봤습니다. 난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기 싫어요. 그리고 오빠도 이해해줘야 해요. 우리 결혼하려면. 그만해. 도윤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 결혼 안 할 거야. 설인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지? 아니야. 도윤이가 정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설인 부모를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내 엄마야. 계모가 아니라 엄마야. 도윤 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지 알아요? 20년을 남의 자식 키우느라 제 인생 다 바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내가 의대 갈 수 있었던 건 이 사람 덕분이에요. 하지만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날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아빠 죽고 나서도 힘들어도
끝까지 날 지켜줬어요. 도윤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없는 결혼은 의미 없어요. 결혼 포기하겠습니다. 설인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엄마는 못 버려요. 도윤이가 정희를 일으켰습니다. 가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왜요? 내가 내 짐이 돼서.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결혼을. 엄마. 도윤이가 정희를 안았습니다. 설인이랑은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설인이가 엄마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절 버리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정희를 처음부터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예쁘죠? 그래.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결혼식인데. 정희는 웃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도윤이가 정희를 혼주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여기? 네. 엄마 자리예요. 정희는 주저했습니다. 나는 계모인데.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어요. 엄마는 엄마예요. 정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나왔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 입장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컸구나. 내가 이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됐구나.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부모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 정희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해라. 네, 엄마.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피곤하긴 한데 행복해. 도윤이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정말 싫었어요. 엄마가. 정희는 웃었습니다. 알아. 그때 얼마나 날 밀어냈는데.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도윤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엄마 없는 인생은 상상이 안 돼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 정희가 도윤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 없었으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 이유였어. 엄마. 응? 사랑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도윤이를 만난 날, 밥상을 엎던 날, 남편을 잃던 날, 새벽부터 일하던 날들, 의대 합격 소식을 들었던 날, 그리고 오늘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구나. 시간이구나. 함께 버틴 시간, 함께 울었던 시간, 함께 웃었던 시간. 그게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집까지는 조금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중학생이던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직된 얼굴이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고등학교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진 얼굴이었습니다. 의대 입학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결혼 사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 해냈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정희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